자, 안녕. 이제 벌써 우리가 4번 특강 준비한 것 중에서 벌써 3번째 특강을 앞두고 있네. 그러니까 내일 한번 우리가 수업을 하고 나면 이제 광복절 날 마지막 수업하면 이 긴 여름방학에, 아니야, 여름방학은 짧지만 우리 긴 특강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돼. 오늘 선생님은 이제 뭘 준비했냐면 우리가 내일 2차 함수 공부할 건데, 고등학교 버전의 2차 함수를 공부할 건데,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뭘 준비를 할 거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함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내일 배우게 될 2차 함수 전반적인, 일반적인 개념을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오늘 이거 찍고 나서 이제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려고 이제 변환을 해서 올리면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언제 볼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보고 개념도 잘 정리를 해서 내일 수업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을 해볼게. 제목은 2차 함수의 이론 1이라고 정했어. 아마 선생님이 동영상을 2편 정도 찍을 것 같아. 2차 함수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주려면 한 30분씩 2번은 해야 될 것 같거든. 자, 첫 번째, 선생님이 타입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형태인 거지. 2차 함수의 형태는 크게 3가지 또는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형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 가장 말 그대로 이제 기본형이니까 딱 있을 것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y는 ax의 제곱. 간단하게 y와 x에 대한 2차항만 있는 걸 우리가 2차 함수의 기본형이라고 불러.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기본형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기본형은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y도 0 나오잖아.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딱 표시해 놓으면 0,0을 지나고 x에다가 뭐 1, 2, 3, 4를 집어넣나, y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집어넣나, 어차피 제곱하니까 y값이 똑같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y축의 대칭인 이런 퍼물선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배웠겠지, 그지? 물론 이제 여기서 a는 양수가 되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뭘 배웠냐면, 이 2차항의 개수 a, 이거를 가끔 가다가 기울기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기울기라고 부르면 안 돼. 왜냐면 수학에서는 수학의 편리함이라고 해야 되나? 수학에서는 하나의 용어가,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뜻만 가져야 돼. 우리가 기울기라는 표현을 어디서 사용했냐면 1차 함수에서 썼잖아. 그렇지? 1차 함수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기울기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여기 2차 함수에서 앞에 있는 요 a는 어쨌든 기울기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냥 2차항의 개수라고 정도만 말해주자고. 그래서 우리가 중3 때 뭘 배웠냐면, 요 2차항의 개수 a의 절대값이, 선생님이 가끔 화살표 이렇게 쓸 때가 있는데, 그게 삭가 2개 단 거, 이게 뭔 뜻이냐면 커지면 커질수록이라는 뜻인 거야.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뭘 배웠냐면, 중학교 3학년 때 2차항의 개수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2차 함수 그래프 포물선이 폭이 더 좁아진다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2차항 개수의 절대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래프의 폭이 더 넓어진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 기억나지?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2차 함수의 기본형을 평행이동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근데 어느 쪽으로 평행이동을 하는 거냐면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해볼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중3 때 이렇게 배웠겠지? y는 ax의 제곱 더하기 p0,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을 거라고. 자, 얘는 여기에다가 기본형에다가 뒤에다 p를 더한 거잖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 여기 뒤에다가 p를 더하면 이 2차 함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y값이 더 p만큼 커지겠지. 원래 y값이 ax의 제곱이었는데 거기다 p를 더하잖아. 그러니까 y값이 p만큼 더 커지는 거야. 그럼 그래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y값이 p만큼 커지니까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 기본형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p만큼 위로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평행이동이 좀 어렵다고 한다면 그냥 점 찍어봐도 상관없어. x에다 0 집어넣으면 y p만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0,p, p가 만약 양수라고 생각한다면 여기가 꼭 지정이 되는 거고, 또 a가 양수일 때만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x에다가 또 1, 2, 3, 4를 집어넣나, 마이, 마삼, 마사를 집어넣나, 어차피 제곱이니까 똑같은 값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도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두 번째 형태, 기본형을 y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자의 형태다라는 거야. p가 양수면 이렇게 여기가 p인 거고, p가 양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고, p가 음수면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가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형태, 기본형을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한번 해봤고, 자, 세 번째는 이번에는 기본형을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아마 이건 이런 형태로 공부하지 않았을까 싶네. 이런 형태, 이렇게. 문자로 하면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선생님 숫자로 한번 보여줄게. 우리가 기본형이 y는 x의 제곱이면 이렇게 생겼다고 계속 공부를 했잖아. 근데 이런 형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 아마 다 공부를 해서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까먹었을까봐 선생님이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아까는 0 집어넣으면 0 나왔잖아. 그러니까 꼭지점이 여기였는데 얘는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y가 0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2를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2,0이고 3을 집어넣으면 1이고 또 2를 집어넣어도 1이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 이 녀석이랑 기본형이랑 평행이동한 녀석을 관계식 뜯어보면 여기가 2지, 아까 0이었고 이 y는 x의 제곱의 그 기본형의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오른쪽으로 두 칸. 그런데 이 차함수 식에서는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로 표현된다는 거. 기억나지? 그치? 이게 수학적으로 왜 그런지는 아마 우리한테 시간이 된다면 8월 15일 나가는 마지막 특강에서 아마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거야. 수학적 이론으로. 근데 아직 우리가 중학교 3학년의 지식만 갖고 있잖아. 수학적 상식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이해해두면 어떨까 싶네. 자,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할 때는,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2만큼, 3만큼 평행이동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를,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뒤에다가 3을 붙이면 꼭지점의 좌표가 0,3이 돼서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위로 플러스 3만큼 옮기고 싶으면 뒤에 플러스 3, 아래로 이렇게 뭐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뒤에다가 마이너스 2, 즉 그 부호만큼 더해주고 빼주는 건데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은 오른쪽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는데 x 대신 x 마이너스 2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배웠을 거라. 수학적으로 왜 진짜 왜 거꾸로 들어가는지 궁금한 친구들이 꼭 있어야 되고, 이건 우리가 8월 15일 마지막 특강 한번 기대해보고,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봤고, 네 번째 형태, 우리가 x축 방향으로도 평행이동을 하고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이 이차함수의 형태가 이렇게, 이거 Q야,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 이걸 우리가 잠시만, 자, 이걸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이차함수의 형태를 뭐라 그러냐면 너를 표준형이라고 불렀어. 표준형이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표준형의 장점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냥 이런 어떤 새로운 모형이 있다는 게 아니라 기본형 y는 ax의 제곱에서 얘가 평행이동이 됐구나. 뒤에다가 q라고 더했으니까 y축 방향으로는 q만큼 옮겨진 거고, 여기에는 빼기 p라고 적혀 있으니까 x축 방향으로 옮길 때는 반대로 들어간다고 말해줬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여기 빼기 p 있으니까 얘는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즉, 얘는 어떤 특별한 형태가 아니라 저기 있는 표준형 0,0을 꼭지점으로 가는 이차함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옮긴 형태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얘를 다 전개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표준형을 당연히 전개하게 되면 ax의 제곱 2차항도 만들어지고 1차항 상수항도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어떤 2차 함수의 모든 형태를 다, 모든 항을, 차수량을 다 갖고 있는,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표준형을 전개했을 때 만들어지는 모든 만들어지는 항들을 표현한 거를 우리는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다 배웠던 거 기억나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이차함수의 형태, 타입 한번 공부를 해봤고, 선생님 이걸 지우고 나서 메인 형태만 두고다 그냥 적어놓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차함수의 타입 형태로는 첫 번째 기본형이 있었고, y는 ax의 제곱 형태가 있었다고 했고, 두 번째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p만큼 평행이동한 이런 식의 그래프도 형태도 있었고, 세 번째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이런 형태, 그 다음에 네 번째 x축 y축 방향으로 다 평행이동한 표준형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형태도 있었고, 얘를 전개한 이런 형태, 이거를 일반형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이런 형태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형태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선생님 방금 설명을 했었죠. 자, 선생님 여기서는 어떤 걸 생략을 할 거냐면, 우리가 중 3학년 때 우리 친구들이 뭘 했었냐면 이 이차함수의 일반형을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은 많이 했었어, 그렇지?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거는 이제 생략을 할 거야. 만약 여기에서 조금 미진한, 조금 부족한 친구들, 또 이해가 좀 덜 되는, 연습을 덜 했던 친구들은 지금 내일 수업 시간에 가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설명할 부분들은 보통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좀 힘들어하는 최대최소야. 자, 우리가 어떤 이차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차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가끔 이 이차함수의 최대최소를 찾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떤 값의 최대최소를 찾는지 잘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냥 기술적으로만 찾는 거지. 자, 우리가 이 그래프, 최고차이 개수가 양수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선생님 언젠가 저번에 방정식을 설명할 때도 말했는데, 이 그래프라는 게 뭐냐면, 그래프라는 거는, 자 봐봐, 여기서 x에다 0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y값이 3이잖아. 그럼 0,3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0,3이 또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고 2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고. 그래프라는 거는 이 함수식을 만족시키는 x값, y값을 가지고 수녀쌍을 만들어서 표현해. 즉 그래프라는 거는 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그래프인 거야. 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그러니까 여기 이차함수의 그래프에는 해가 겁나 많다라고 눈에 보여야 된다. 느끼기를. 해가 겁나 많다. 자, 그러면 최대 최소의 최대 또는 최소를 찾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그래프에서 뭐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거지. 자, 봐봐. 이 그래프에는 수없이 많은 좌표, 순서쌍들이 있는데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굉장히 무수히 많은 점들의 x좌표, y좌표 중에서 y좌표, 다른 말로 함수값이라고도 하지.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거는 수없이 많은 점들 중에서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 y좌표를 찾으라는 게 바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야. 왜 x값이 될 수 없느냐 봐라. 그래프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사각형의 점을 쫓아오게 되면 x는 저쪽 굉장히 음의 실수 전체부터 양의 실수 전체까지 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x값에는 최대 최소가 없어. 범위가 무한대부터 무한대야. 근데 y좌표는 안 그렇지. y좌표는 저 위에서부터 두두두두두 y값이 줄어들다가 여기 정점 찍고 다시 y값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y값에는 여기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에서는 y값 중에서는 가장 작은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야. 자, 선생님 말 잘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그래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거는 뭐를 찾으라는 거다? y값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에서는 꼭지점에서 최소값이고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에서는 꼭지점이 최대값이라고 간단한 개념을 배웠을 거라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첫 번째 공부할 거는 최대최소를, 그러니까 최대최소를 쉽게 찾기 위해서는 이차함수의 꼭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이 녀석을
아까 선생님 언급했던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찾는 이런 방법 말고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꼭지점의 좌표를 찾는 방법을 공부해 볼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대칭 추계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차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꼭지점을 지나는 이 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잖아. 이걸 대칭 축이라고 그래. 만약에 꼭지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가 2,3이라고 한다면 요 선, 여기 있는 점들의 공통점은 다 x좌표가 1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 대칭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 x좌표랑 똑같은 x는 2인 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즉 대칭 축의 방정식이 꼭지점 x좌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최대최소라는 게 y좌표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가 꼭지점 x좌표를 구하는 공식을 알아낼 수가 있다고 한다면 꼭지점 x좌표를 구해서 집어넣으면, 이 참수식에 집어넣으면 꼭지점 y좌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아니야, 저기 있는 일반형으로 보통 함수가 주어지니까 요 일반형을 한번 표준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여기서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는 공식, 대칭 추계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자, 먼저 여기서 a로 묶는 거야. a로 묶으면 우리가 이거는 많이 익숙하지? 어디서 했냐면 2차 방정식에서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에서도 연습 몇 번 했다고. 이렇게 한 다음 이 안에 완전제곱식을 만들면 항상 1차 계수에 반절이 들어온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제곱을 묶이고, 그러면 빼기 이거 전개하면 이것도 만들어지고 이것도 만들어지는데 이거 제곱한 4a 제곱분의 b제곱은 안 들어가 있잖아. 이걸 빼주고 다시 c를 하면 얘를 전개를 하는 거지. 이게 전개하면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잡다한 것들이 생겨. 선생님 관심이 없어. 아까 선생님이 지금 뭘 유도해 보기로 했냐면 꼭지점 x좌표 또는 대칭 추계방정식을 찾아보기로 했잖아. 이게 전개하면 2차 함수의 표준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앞에 x에 대한 완전제곱식의 꼴을 살펴보면 우리가 꼭지점 x좌표를 만들 수 있잖아. 알 수 있잖아. 그렇지? 왜냐면 이 완전제곱시간이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꼭지점 x좌표니까. 그럼 이게 0이 되려면 x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돼야겠지. 바로 요게 어떤 2차 함수가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는 공식이자 이게 곧 대칭 축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2a분의 b. 꼭 익혀둬야 돼. 몰라도 상관은 없겠지. 어떻게든 풀 수 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우리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꼭 익혀둡시다. 이번 특강을 통해서.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차함수의 최대최소는 y값의 최대최소를 찾으라는 거고, 당연히 y값의 최대최소는 꼭지점에서 갖는다. 그래서 이 차함수의 꼭지점 x좌표를 쉽게 찾는 방법이 바로 공식이 있는데, 바로 대칭 추계방정식이자 꼭지점 x좌표를 구하는 공식인 마이너스 2a분의 b를 쉽게 외워두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2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5 이런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얘를 표준형으로 만드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최고차인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 텐데 이 꼭지점의 x좌표를 찾는 공식을 적용해보면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 여기서 a가 2죠? b는 플러스 3 하니까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지 않느냐? 그러면 이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4분의 3을 원래식에다가 집어넣으면 꼭지점의 y좌표가 나올 거고, 그게 바로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일 거다. 물론 표준형으로 만들어도 상관없어. 하지만 선생님이 오늘 다른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준 거야. 자, 여기까지가 2차 함수의 최대최소를 구하는 이제 기본 형태, 기본 방법 설명해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2차 함수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2차 함수의 일부분만 볼 거야. 2차 함수가 만약에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최대최소라는 거는 y값의 범위를 찾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x가 전 범위가 아닌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3이면 대칭 추계방정식으로 따지면 대칭 추계방정식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해서 1이잖아. 그지? 그럼 꼭지점 x좌표는 1,1 집어넣으면 인데 전범위로 보면 당연히 2차 함수의 최소값은 2라고. 근데 문제에서 전범위로 안 보고 x의 범위를 3, 2, 3, 5, 2야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찾으라고 그러면 딱 이 범위만 봐야 되거든. 근데 이 꼭지점 x좌표가 얼마야? 1이잖아.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1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x가 주어진 범위가 있으면 항상 꼭지점에서 최대 또는 최소를 갖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 볼까? 여기가 x가 1이 이 지점이 x는 1인 지점이잖아.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x가 3부터 5까지니까 3이면 이쯤일 거 아니야. 5면 이 지점일 거고. 여기가 x는 3이고 여기가 x는 올 거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전부 다 보는 게 아니라 요 부분만 본다라는 거야. x가 3부터 5까지 그래프를 전체 다 보는 게 아니라 요 범위만 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y가 가장 작은 값은 요 지점일 거고 y 가장 큰 지점은 요 지점일 테니까 우리는 요 이차함수 식에다가 x에다 3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 x에다 5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야. 지금 선생님하고 뭘 공부하고 있냐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는데 전범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제한적인 범위, x값의 범위가 정해져 있을 때 그 구간 안에서 최대 최소를 찾는 공부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만약에 범위를 이게 잘 안 닦여. 걸레로 좀 닦아야겠다. 자, 이제 꼭지 잡고 1,2였지, 그렇지? 자, 근데 이번엔 x 값의 범위를 더 저쪽으로 마이너스 3 이상 2 이하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물에 젖어서 잘 안 보십니다. 아니죠, 다시 그려볼게요. 아까 꼭지점의 좌표는 1,2였는데 이제 새롭게 우리가 봐야 될 범위가 마3부터 2잖아. 여기 x가 1이니까 마3은 이쪽이겠다. x가 마3인 거야. 그 다음에 x가 2인 부분은 이쯤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를 전부 다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x가 범위가 더 돼 있으면.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딱 여기까지다라는 거지. 이렇게 잘 안 나오니 여기까지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이 그래프만 봐야 되는데 이 주어진 범위에서 가장 큰 y값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을 거고 가장 작은 y값은 여기 있을 거다.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이 주어진 함수의 이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면 x에다가 마3을 넣었을 때가 최대값일 거고 최소값을 구하고 싶을 때는 꼭지점의 x좌표, y좌표인 요 2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라는 거야. 자, 그렇게 어렵진 않지? 정리해볼게. 그래서 x에 주어진 범위가 없다면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갖는다. 또는 최소값은. 근데 x가 설명한 것처럼 주어진 범위가 있으면 꼭 꼭지점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 거는 아니다라. 쉽게 확인하는 방법, 이해하기 좋게 확인하는 방법은 그래프를 그린 다음 주어진 x의 범위만큼만 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주어진 x의 범위 안에, 혹시나 주어진 x의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있다면 꼭지점에서 최소값, 나머지 둘 중에서 꼭지점에서 더 먼 값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가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는 여기서 여기까지다. 그럼 여기만 보는 거잖아. 그러면 꼭지점하고 최대 최소하고는 관련이 없다라. 두 값 집어넣어서 큰 게 최대값, 작은 게 최소값.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좀 반복해요. 자, x의 범위가 주어진 구간에서 y값의 최대 최소 찾는 방법. 먼저 다시 꼭지점의 x좌표가 중요하다. 꼭지점의 x좌표가 주어진 범위 안에 꼭지점
꼭지점에서 최소 또는 최대를 갖고 꼭지점보다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최대 또는 최소를 하나 더 갖는다. 즉 꼭지점에서 만약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라고 한다면 대칭 축이 범위 안에 들어있다면 꼭지점에서 최소값, 대칭 축에서 더 멀어졌을 때 최대값을 갖는다. 만약에 주어진 범위 안에 대칭 축이 안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 범위 시작과 끝값을 집어서 나온 값들이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거야. 이해되지? 자, 지금 몇 분 남았나? 10분 정도 남았네. 자,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뭘 공부할 거냐면, 이제 2차 함수의 판별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우리가 판별식은 어디서 공부한 거였냐면, 판별식은 2차 방정식에서 공부를 했었지. 카메라 앵글 좀 바꿀게. 자, 판별식은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이 2차 방정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x를 판별식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공부를 했었는데, 이 녀석이 부호가 양수냐 0이냐 음수를 가지고 그 실근의 개수가 2개냐 1개냐 빵개냐를 공부를 했었다고. 그런데 이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선생님이 안 보이니까 앵글 좀 더 바꾸자. 이렇게 2차 함수에서의 판별식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살펴보면, 판별식이라는 게 2차 방정식에서 쓰는 건데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을 사용하려면 얘를 얘처럼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얘를 얘처럼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이렇게 y가 0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서 y에다가 0을 넣어야 돼. 우리가 함수의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할 때 언제 y에다 0을 집어넣니? 그렇지. 뭐 찾을 때? 맞아. x절편 찾을 때 y에다 0 집어넣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에서 판별식이라는 거는 이 함수에서 판별식을 바로 쓴다는 게 아니라 y에다 0을 집어넣고 쓴다는 실은 의미인 거라고. 왜 y에다 0을 집어넣냐? 왜 도대체 y에다가 도대체 왜 0을 집어넣냐? 뭘 찾으려고? 그래서 x절편 찾으려고. 그래서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을 확인한다는 거는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을 확인한다는 거는 뭘 판별하는 거냐면 이걸 만족시키는, 즉 y에다가 이 0을 넣어서 뭘 찾으려 한다고? x절편 찾으려 한다고. 그래서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은 뭘 판별하는 거냐면 2차 함수 그래프의 x절편의 개수를 확인하는 거야. 이게 g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y에다 0 집어넣기 전에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해가 2개니까 실근이 2개라는 거는 이 y에다 0을 집어넣은 이 방정식의 실근이 2개라는 거는 y절편이 2개라는 뜻인 거거든. 그래서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고, 지금 선생님은 다 초차인 개수와 양수인 경우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이라는 거는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난 x절편이 하나라는 뜻인 거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해가 없다는 얘기잖아. 즉 이 방정식이 해가 없다라는 건 x절편이 없다라는 거고, x절편이 없다라는 거는 이렇게 x하고 축하고 안 만나는, 즉 f축하고 붕 떠있다는 뜻인 거지. 자, 이제 정리할 거야. 2차 함수에서도 판별식을 쓴다. 근데 2차 함수에서의 판별식은 뭘 판별하는 거냐면 y에다 0을 집어넣고 쓰는 판별식을 쓰는 거기 때문에 x절편의 개수를 판단하는 거다. 2차 함수랑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때가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 d가 0이다. 만나지 않고 붕 떠있다 할 때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가 될 거야. 자, 물론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실은 최대치수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그렇다라는 거고, 우리가 내일 와서 공부할 때 가장 큰 아마 영향을 주는 거는 이 2차 함수의 판별식일 거라고. 자, 판별식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한 1, 2분만 다른 판별식에 관련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볼 거야. 자, 이름 하나 더 정해볼까? 이름은 판별식 2로 한번 해보자. 판별식 2.
이차함수에서 판별식은 x축과의 교점의 개수, 즉 x절편의 개수에도 판별하는 데 사용하는데 한 가지 용도가 실은 더 있어. 뭐냐면 이런 이차함수가 있고 이런 1차함수가 있어. 자, 2차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1차함수는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지? m이 양수, 기울기 양수 생각하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자, 선생님 뭘 말하고 싶은지 아마 눈치를 챈 친구도 있을 거야. 자, 2차함수랑 1차함수가 위치 관계를 살펴보면 이렇게 2차함수와 이거를 부분을 져서 한번 그려볼게요. 2차함수와 1차함수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해서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지. 그치? 자, 볼까? 얘랑 우리가 연립방정식 중학교 2학년 때 1차 연립방정식 또는 1차함수 그래프 교점 찾을 때 또는 선생님 아까 함수 그래프 얘기하면서 그래프라는 거는 해를 잔뜩 모아놓은 그림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요 점이랑 요 점은 이 녀석의 해이기도 하고 이 녀석의 해이기도 하다라는 거지. 즉 교점이라는 거는 두 연립방정식의 해인 거야. 얘는 1차식이고 얘는 2차식이니까 연립방정식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히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야겠지.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할 거야. 이렇게 되고 넘겨와서 보기 좋게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즉 1차, 2차에서 대입한 이 연립한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바로 이 교점이다라는 거지. 교점 x좌표. 근데 이렇게 연립해놓고 또 우리는 판별식을 가지고 뭔가를 해석해낼 수 있다는 거야. 이 녀석의 판별식 t가 0이라는 거는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이 방정식 해가 두 개라는 거고, 그죠? 두 개라는 거고, 그러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 만약에 이 t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 이렇게 접한다라는 거고, 이 판별식의 t가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라는 거니까 이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안 만난다라는 거지.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강의 이야기해 줄 거는 이 정도야. 자,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을 쓰는 용도는 꽤 두 가지더라. 2차 함수 자체로만 가지고 판별식을 쓸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판별하는 거냐면 x축하고의 교점의 개수를 판별하는 거다. t가 0보다 크면 x축하고 2점, t가 0이면 x축하고 1점, t가 0보다 작으면 x축하고 안 만나서 위에 붕 떠있다라는 거고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도 우리는 판별식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프의 교점이라는 거는 연립방정식 해니까 2차 함수와 1차 함수를 연립해서 예쁘게 식을 만들어 놓은 다음 너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2점, 판별식이 0이면 1점,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원래 이게 굉장히 긴 내용인데 우리가 특강용으로 압축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고 정말 더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 내일 본 수업 시간에 좀 더 다루도록 해요. 자, 아마 첫 번째 동영상, 선생님 오늘 좀 시간 남으면 두 번째 동영상을 찍을 거고 시간이 안 남으면 내일 설명할 거야. 자, 듣느라 고생했어요. 노트 필기 열심히 하고